자, 알아야 면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별 4개 1, 2, 3급이고요. 세 번째 냉각 소화입니다. 냉각 소화는 연소 에너지를 뺏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방법으로는 물 분무,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쓰면 되고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연소가 진행되고 있는 개의 열을 빼앗아 온도를 떨어뜨림으로써 불을 끄는 방법. 가연물의 온도를 인하점 이하로 떨어뜨려 가연성 증기의 농도를 연소 범위 한계 아래로 보내어져요. 자, 물은 자신의 온도를 높이기에 필요한 열량인 비열이 4.19 줄 그램 도시 액체에서 기체로 증발할 때 필요한 열량인 증발열이 4.19 곱하기 539 줄 그램 도시로 매우 높아서 냉각 소화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용한 물질이다. 자, 그런데 물은 유류화제에서 연소면을 확대시킨다. 이게 뭐냐면 이건 단점이죠. 유리에다 물을 뿌리면은 연소면이 확대돼요. 왜? 섞이지 않기 때문에, 기름하고 섞이지 않기 때문에 물 위에 기름이 얹혀가지고 점점 연소면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물로 절대 유류 화재는 끄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 화재. 전기 화재는 전기 전도체이므로 감전을 유발할 수 있어요. 물은 전기 전도체입니다. 그래서 감전 유발됩니다. 그래서 전기 화재에서도 쓰면 안 되고요. 칼륨, 나트륨, 카바이드 등 물질과는 격렬하게 반응해서 물을 쓸 때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내용을 좀 설명할 게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비열은 어떤 물질을 물질을 1g, 어떤 물질 1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열량인데 여기 보니까 줄, 그램, 도시, 단위를 그렇습니다. 줄, 그램, 도시를 쓰고요. 줄은 1 또는 에너지 단위인데 이 국제 단위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칼로리를 여기로 썼는데 여기를 칼로리 이렇게 했는데 자, 칼로리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바뀌었네요. 보니까 줄로. 자, 그런데 이 물은 지금 물은 1g 1도씨를 올리는 데에 얼마라고 그랬냐면 이게 4.19라고 그랬어요. 이 비열이. 자, 예를 들어서 물은 이 비열이 4.19예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비열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가 잠열이라고 있어요. 잠열. 자, 뭐 어떤 거냐면 증발열인데 증발열을 잠열이라고 하고요. 또 이거를 또 한편으로는 수문열이라고도 합니다. 수문열. 근데 이거는 증발열은 뭐냐면 왜 잠열 수문열이라고 하냐면
물이 예, 기체로 바뀌게, 즉 전기로 바뀌기 위해서는 계속 열을 가해야 되는데 그 물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자, 기화돼서 없어지기 전까지, 기체로 다 바뀌어지기 전까지는 항상 100도씨를 유지하죠. 더 이상 올라가지 않죠. 아무리 열을 가해도 그 가한 열은 다 전기로 변하지 물 온도는 100도씨 이상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문열, 잡열이라고 합니다. 수문열, 잡열이라고 그래요. 자, 올라가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때에 전기로 변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열량이 필요하냐면, 자, 이거는 4.19에다가 비열이 4.19니까요. 자, 4.19 곱하기 얼마의 열이 필요하냐면 539예요. 곱하기, 그러니까 539 줄, 그람, 도시만큼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증발열이 필요합니다. 증발열이. 자, 그러면 이거 꽤나 높은 숫자죠? 자, 이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물은 증발열이 굉장히 많은 칼로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비열 자체도 4.19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물질에 비해서 높은 값입니다. 불을 끌 때에 이 물을 사용하면은 이만큼의 자, 이게 기화돼서 전기로 변하려면 이만큼 또 열량이 필요하고요. 또 1도씨 올리는데 1g 1도씨 올리는데 이만큼의 열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또 만약에 뭐 20도씨라 하면은 물의 온도가, 그러면 나머지 100도씨까지 올라가려면 80도씨가 더 올라가야 되겠죠. 그럼 이만큼 또 올리는데도 열량이 필요하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물은 상당히 많은 열량이 필요합니다. 자, 비열적으로 따져도 그렇고요. 증발열을 따져도 굉장히 많은 열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을 쓰면은 빨리 냉각이 된다는 거죠. 왜? 물 자체가 이런 열량을 다 빼서 자기 몸으로 빼서 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냉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를 설명하려고 책 내용에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는 거는 융해열이라고 있어요. 융해열. 물을 지금 뭐 다른 다 동일합니다만은 저는 지금 여기 물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융해열. 또 융해열도 잡열, 수문열이 있고요. 자, 물 같은 경우에는 이건 80 칼로리가 필요해요. 자, 이거는 80 칼로리인데 뭐냐면, 지금 이걸 칼로리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그람, 도시.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얼음을, 고체죠. 얼음을 액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융해되는 과정이 필요하죠. 이때 융해될 때 얼음이 물로, 액체로 바꿔지기 위해서는 그 얼음이 다 녹아서 없어질 때까지는 절대 1도로 올라가거나 2도로 올라가지 않죠. 0도에 그대로 머물러 있죠. 그때 열을 잡열, 수문열이라고 해요.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그래서 이 얼음 1g을 녹이는데
얼음 1g을 녹이는 데 필요한 열량은 80칼로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80칼로리를 언급해 놨고요. 이게 잠열하고 잠열이 있다. 증발열하고 융해열을 비교해 보시라고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봤고요. 이거 참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는 비열하고 증발열에 대한 거를 이 뜻을 모르면 지금 이 밑에 내용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융해열은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억제소화 봅니다. 억제소화는 화학적 소화, 부촉매 소화라고 합니다. 억제소화 그러면 화학적 소화가 떠올려야 되고요. 화학적 소화는 부촉매 소화 또 이렇게 떠올라야 됩니다. 화학적 소화, 부촉매 소화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연쇄 반응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럼 연쇄 반응 억제는 뭐냐면 라디칼을 제거하는 거예요. 자, 화염이 발생하는 연소 반응을 주도하는 라디칼을 제거하여 연소 반응을 중단시키는 방법이다. 억제 소화는 화학적 작용에 의한 소화법이다. 분말 소화기, 할론 소화기, 할로겐 화합물, 불활성 기체 등이 억제 소화에 쓰입니다. 자, 밑에 녹색 C로 되어 있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소화약제의 종류비 소화효과, 물소화제는 냉각 질식효과, 포소화제, 폼이라고 그러죠. 폼, 포소화제, 질식, 냉각효과, 분말소화약제, 질식, 부촉매, 이산화탄소, CO2 소화약제는 질식, 냉각효과, 할론소화제는 질식, 부촉매, 냉각효과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묻는 시험이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별세개 1, 2급이고요. 2절 소화의 작용에 따른 분류, 물리적, 과학적 작용에 의한 소화. 두 개 큰 타이틀입니다, 이거. 자, 물리적 작용에 의한 소화는 연소 에너지 한계기관 소화, 농도 한계기관 소화, 화염의 불안정에 의한 소화, 이 세 가지로 나누고요.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연소 에너지 한계기관 소화 먼저 합니다. 연소 에너지 한계기관 소화는 냉각 소화입니다. 대표적인 냉각 소화고요. 자, 이거 전 페이지에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되겠습니다. 연소 시에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고 그랬죠? 에너지를 흡수한 게 냉각이에요. 매체를 화염 속에 투입하여 소화하는 것으로서 냉각 소화라고 한다. 화염을 냉각하기 위하여 쓰이는 매체로서는 고체, 액체, 기체 어느 것도 쓰이지만 물질의 열 용량을 이용하는 것과 상변화에 수반되는 잠열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은 융해열이 크고 또 뭡니까? 또 열 용량도 크고 증발열도 크고 잠열이라겠죠. 잠열, 증발열. 융해열도 잠열입니다. 커서 물을 많이 냉각 소화로 쓴다. 말씀드렸고요. 자, 탄광에서 미분탄 연소에 의한 탄진 폭발 방지에 쓰이는 암분살포는 전자의 A고 분무 수조에 의한 물을 뿌려서 불을 끄는 그 소화는 후자의 A다. 물 대신 액체나 고체, 이산화탄소도 생각할 수 있으나 증발 잠열이나 용해 잠열이 물에 비하여 극히 작기 때문에
큰 효과는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물이 대표적으로 많이 쓰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농도 한계에 의한 소화. 농도 한계에 의한 소화는 연소 한계 범위 밖으로 보내는 것, 또 연소 상한계 범위 밖으로 보내는 것, 범위 밖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연소 하한계와 상한계 사이의 값을 뭐라고 그래요? 연소 범위라고 말씀드렸죠? 연소 범위. 자, 보겠습니다. 농도 한계에 의한 소화는 혼합기후 조성변에 의한 소화라고도 한다. 연소는 가연성 기체가 연소 범위 내 말씀드렸잖아요. 이 연소 하한계와 연소 상한계의 사이의 값을 연소 범위라고 그랬어요. 연소 범위 내의 농도에 있을 때만 진행하는 것을 이용하여 소화하는 방법으로 가연성 물질을 연소 범위 밖으로 하여 소화하는 방법과 가연성 혼합기의 불활성 물질을 첨가하여 연소 범위를 좁혀서 연소를 정지시키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오히려 불활성 물질을 첨가해버리면 연소 범위가 좁혀지겠죠. 예를 들어서 수소 같은 건 4.1에서 75라고 그랬는데 이걸 어떤 특정 기체를 혼합을 해버리면 4.1에서 75가 아니고 뭐 30에서 50이 된다든가 하면은 범위가 그만큼 좁혀지겠죠. 이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이 연소 한계와 상한계, 연소 범위 밖으로 내보내서 그 연소한다는 것은 제가 그림 그려서 몇 번 설명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뒷부분에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제 강의를 앞으로 돌아가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들으시고 오셔야 돼요. 네, 그래야 여기 이해가 됩니다. 자, 가연성 물질 농도는 연소 범위 밖으로 하여 소화하는 방법. 자, 농도를 연소 범위 밖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연소 하한계와 상한계가 있는데 그 범위를 상한계는 위로 보내버리는 거고요. 하한계는 하한계점에서 아래로 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겠습니다. 연소하고 있는 고체나 액체가 들어있는 용기를 기계적으로 밀폐하여 외기와 차단하거나 타고 있는 액체나 고체의 표면을 거품 또는 불연성의 액체로 덮어서 연소에 필요한 공기의 공급을 단절시켜 소화하는 방법인 질식소화법을 써야 된다는 거죠. 질식소화법. 자, 질식소화법을 쓴다는 건 뭐예요? 지금 연소 상한계와 연소 하한계인데 이 하한계에서 이걸 산소를 차단해 버리기 때문에 즉 공기량을 줄여 버리는 거죠. 공기량을 줄여서 이 범위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소화가 되겠죠. 자, 질식 소화가 대표적인 예예요. 자, 두 번째, 타고 있는 액체나 고체나 액체 온도를 인하점 이하로 냉각하여 가연성이 없어지는 것을 이용하는 소화 방법. 이건 냉각이죠. 냉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연소 상한계와 하한계를 지금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 알코올 화재에서 물을 가하여 알코올 농도를 40% 이하로 떨어뜨려 소화하는 방법. 자, 물을 40% 이하로 떨어뜨려 버리면 그만큼 뭡니까? 그 액체, 즉 알코올 액체의 양보다 물의 양이 많아짐으로써 좀 연소 하한계 밑으로 떨어뜨리는 거죠. 알코올 양이 많아야 되는데 그 알코올 양보다도 물 양이 많아짐으로써
그 40%가 지금 연소 하한계점인데 그 밑으로 떨어뜨렸기 때문에 39나 35로 떨어뜨려 버리면 물량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떨어뜨려지면 이게 불이 붙지 않게 되죠. 그래서 소화시키는 방법이 그 방법도 마찬가지. 이것도 희석인데요. 희석하는 것도 뭡니까? 연소 하한계를 이용하는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비수용성 액체 화재에서 액면에 물방울을 3개 불어 넣어서 표면에 에멀전을 형성해서 소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에멀전. 자, 잠시 보겠습니다. 자, 에멀전이라는 또 얘기가 나오는데요. 에멀전이 나옵니다. 에멀전. 자, 이거는 뭐냐면 석유류 등 개에서 화재가 났을 때 소화하는 방법인데요. 자, 여기가 지금 유류 화재가 났어요. 지금 유류가 화재가 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증발하는 유류에 유증기라고 그러죠. 유증기. 자, 유증기에서 이렇게 지금 화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소화하는 방법으로 이 에멀전을 이용하게 되는데, 에멀전이란 무엇이냐면 여기에다가 강한 물방울을 즉 물방울을 이 화재 이 유면에다가 액면에다가 강하게 물방울을 불어 넣습니다. 그냥 물방울이에요. 물방울을 여기다가 세게 불어 넣으면은 이 유류 이 표면에다가 막이 생겨요. 수막이 형성이 됩니다. 원래는 물을 집어넣으면 물은 기름보다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고 원래 기름 화재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 에멀전을 형성하는 이 방법은 가능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강한 압력으로 물방울을 이 유류 표면에다가 불어 넣어주면은 이 물방울이 이 유류 표면에 막을 형성하면서 뜨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를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이거를 에멀전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공기와 유류하고 만나는 면을 차단시켜서 소화하는 방법이 에멀전 방법입니다. 자, 에멀전을 형성해서 차단하는 방법이에요. 이것도 뭡니까? 연소 하한계죠. 하한계. 차단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설명됐으니까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에멀전을 형성시켜서 증기압을 저하시킨다는 얘기가 뭐예요? 유류는 그 증발하는 유증기 때문에 이제 불이 붙는 건데, 거기에 막을 형성해 가지고 저하시키기 때문에, 자, 부분을 연소 범위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소화하는 방법. 이게 뭐예요? 연소 하한계를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자, 그렇게 끄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가연성 혼합기에 불활성 물질을 첨가하여 연소 범위를 좁혀서 연소시키는 방법. 이 전페이지에 나왔죠. 불활성 물질을 혼합을 하면은 그만큼 희석이 되겠죠. 희석이 돼서 불을 범위, 연소 범위를 원래는 넓었던 거를 축소시켜 버립니다. 범위가 축소시키니까 당연히 이 연소가 안 되겠죠. 즉 소화가 되겠죠. 그래서 소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 수증기, 질소 등의 불활성 물질을 가연성 혼합기에 첨가해서 그 연소 범위를 축소시켜 소화하는 방법. 물질에 따라 충분한 양의 불활성 물질을 첨가하면 연소 반응을 제어가 가능하다. 자, 그런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 화염의 불안정에 의한 소화. 이건 뭡니까? 촛불을 불어 끄는 원리하고 똑같아요. 촛불을 우리가 어떻게 그냥 생각하면은 공기가 산소가 공급된 것 때문에 촛불이 더 커지면서 확산이 될 것 같은데도 촛불을 세게 불어버리면 꺼져버리죠. 자, 그러면 화염의 불안정에 의한 소화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소화법이 어떤 소화법이냐면 유정에다가 지금 불이 났어요. 큰 유정에. 그런데 여기에다가 화재에다가 폭약을 폭발시키는 거예요. 폭약을 폭발시키면 그 폭풍으로 인해서 진화시켜요. 폭풍으로 인해서 강한 폭풍이 일어나겠죠. 그 폭풍으로 인해서 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작은 화염에 강한 기류를 보내야 소화하는 방법.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촛불 정도의 입으로 끄지만 어느 정도 불이 화염이 세면은 강하면은 그런 소화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이제 폭약을 폭발한다든가 하면은 이거는 강한 폭풍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지금 여기 제가 설명드린 내용 큰 타이틀 있죠. 화염 불안정. 자, 이거 앞전에 연소 하한계 상한계 벗어나게 하는 것들, 그거 중요합니다. 냉각 소화하는 거. 자, 두 번째, 큰 두 번째, 화학적 작용에 의한 소화. 이거는 부촉매 억제 소화라고 말씀드렸고, 라디칼 흡수 제거 소화 엄청나게 말씀드렸어요. 연소 반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활성화 라디칼 생성을 억제하여 연쇄 반응 중단에 의한 소화 방법, 분말 소화제, 할연유에 의한 소화가 여기 해당되고 말씀드렸고요. 자, 큰 세 번째, 소화작용. 소화작용에는 뭐냐면 소화할 때는 그냥 단독적으로 어떤 특정 한 가지에서 소화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물을 가지고 불을 끄더라도 단순하게 물은 냉각에 의한 소화일 것으로만 생각되지만 그 실제로 작용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거기에는 질식도 있고요.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자, 냉각, 질식 억제 등 어떤 소화법을 쓰든 간에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꺼지게 된다.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활용되고 있는 소화 방법은 위에서 언급한 소화 방법 어느 하나에 속해 있지만 실제 소화에 있어서의 작용은 이들 소화법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단순한 주수, 자, 물을 주입해서 의한 소화인 경우 물의 증발 잡열을 이용한 연소 에너지 한계에 의한 소화 외에 증발에 의하여 발생된 수증기록이란 가연성 혼합기의 조성 변에 의한 소화가 부수적으로 작용되는 것이 그 A고, 분말 소화 약제는 화학적 소화 작용 외에
화염 중에 분사된 분말이 열 복산을 차단하여 화염의 전파를 저지하는 물리적 효과도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화작용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을 쓰든 간에 단독적인 그런 어떤 작용에 의해서 소화되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작용이 일어난다. 즉 상호 보완적인 작용을 통해서 소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